트럼프가 집권하면 한국 필리핀 경제가 가장 타격을 받는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면 멕시코에 장벽을 쌓는다. 근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필리핀이 큰 타격을 입을 거다.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 때문이니까 하는 이야기고 선거가 끝나면 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은요. 왜 하필이면 한국을 대상으로 트럼프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인가? 자, 그러면 힐러리가 잡으면 한국이 안전할 건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지금 국민들의 정서의 상당한 부분이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어떤 제조업이 다 붕괴되는 이유 중에 한국이나 또 더 나아가서 중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미국인의 시각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이 일본의 금융 컨설팅 업체인 노무라 홀딩스 최근 보고서 트럼핑 아시아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한편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 역할은 줄어들 거다. 이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은 무역 거래에서 손실은 물론 지역 안보의 취약점도 드러나게 될 거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의심할 여지 없이 아시아 국가들의 GDP는 타격을 입게 될 건데 궁극적으로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스트 푸시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 비용 상승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임금 인상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이자율 상승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자, 이번 조사에 응한 투자자들 중에 77%는 트럼프 정권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규정할 것이다 예상했고요. 75%는 중국, 한국, 일본 등의 미국으로의 수출품에 붙이는 관세가 높아질 거다 했고 멕시코 장벽을 세울 거다는 사람은 37%였습니다. 자, 아시아는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무역 장벽이 높아질 경우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중국은 지난해 미국의 가장 최대의 무역 파트너였는데 만일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중국이 경제에서 타격을 받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도미노 현상으로 충격을 입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이 입는 타격이 가장 클 걸로 보이는데 한국의 경우 무역 분야에서의 압박은 물론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크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미 FTA로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비판을 하고요. 트럼프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전액 받아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이민자 수의 제한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은 해외로 진출하는 필리핀 노동자의 35%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해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돈의 35%는 미국에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자, 필리핀은 동남아 국가들 중에 미국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인데 트럼프 말대로 미국이 해외 아웃소싱하고 있는 일자리들을 다시 불러들일 경우 필리핀 경제도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은 영어가 가능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야를 필리핀으로 아웃소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하면 일종의 콜센터 같은 부분에 아시아에서 그래도 영어가 제일 잘 되고 사람들이 머리 조금 돌아가는 데가 필리핀이다 해서 이런 비즈니스 중에서 미국에서 이 일을 처리하지 않고 콜센터라든지 AS 접수 받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서 처리하는 것이 많겠죠. 자, 그리고 24일 트럼프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 WTO 탈퇴까지도 하겠다. 그래서 결국 FTA, WTO, TPP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트럼프가 돼야 된다 이야기하면 왜 황장수는 한국이 타격을 입을 건데 트럼프가 돼야 된다 이야기하는가? 이게요, 한식에 죽거나 청명에 죽거나 하는 문제입니다. 힐러리가 되면 이 문제가 등장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다음에 미국 대통령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언제 나와도 이제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 그리고 환율 문제
또 주한미군 문제는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차라리 트럼프가 됨으로써 이런 문제에 조기 대처해서 한국도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겪어야지, 여기서 살짝 뛰어넘는다고 이 문제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용을 갖다가 부담을 하고 책임을 지고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권이나 국민이나 재계나 다 아니하고 관료들도 말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매도 빨리 맞아야 사는 길도 생긴다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세상의 추세는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일부 이 작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국이 바뀐다면서요. 미국 주인이 바뀐다면서, 자, 어떻게 이런 트럼프 같은 막말을 하고 여성을, 유색인종을 비하를 하고 종교를 비하하는 사람이 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했을까 하는 부분에서요,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일명 화난 백인 남자 노동자들로 불리는 보수층의 감정을 대리 배설해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미국 노동자 계급 백인 남성의 다수는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전통적인 남성상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자신의 처지에 분노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화살은 지배계층이 아닌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로 향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들을 분노를 툭툭 건드리며 지지층으로 결집시키고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좀 좌파 성향의 해설가들은 트럼프가 황혼기에 접어든 미국 보수주의 세력의 민낯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공화당 지지자들이 겉으로 점잖은 체하고 있지만 다수가 반이민 정서를 공유하고 있고, 이에 대척적인 현상으로 이 채 샌더스 열풍을 거론하는데, 샌더스는 이 경선 기간 동안 양극화된 자본주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이민자 소수자 서민층으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샌더스와 트럼프는 미국이 중도주의, 생태주의 등 미래지향적인 과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지금 미국의 주인인 백인 보수층에서 다문화 인종연합 사회로 바꾸어가는 부분을 두려워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트럼프 현상이다. 즉 전통적 주도 세력인 와스프, 즉 백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등의 이 문명이 황혼기에 접어들고 IT를 기반으로 하는 이 새천년 세대의 다인종 연합 사회로 가고 있다. 즉 이래서 미국에서 진보적 담론과 생태 문명에 대한 관심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결혼 합헌이 되고 어쩌고 한다 이러는데요, 정말 웃기는 소리고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트럼프가 하는 부분에 미국 기득권 사회의 해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한국의 진보 해설가들,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을 이따위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제가 트럼프가 왜 된다라고 일찌감치 맞추었고 또 지금도 그런 확신을 하는가 하면요, 미국의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 한마디로 유색 인종의 분노를 찾고 무슬림의 분노를 찾고 멕시칸, 히스패닉의 분노를 찾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은 미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사회로 가고 있는 듯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겪어보니까 우리는 전부 둘러리에 불과하다라는 분노가 터진 겁니다. 자,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미국의 62, 3%가 백인들이 많기 때문에 주류인 백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주도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트럼프가 유색인종이니 뭐니 이야기한 것은 미국 국내에 실제 현실이 유색인종들이 대대적으로 몰려와서 일자리를 잠식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나라에서 싸구려로 물건들이 만들어져서 들어오면서 미국의 제조업들을 붕괴시키고 저임금화시키고 하는 문제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영국이 EU에서 나가서 살고 싶어 하듯이 미국의 주류 백인들은 옛날에 좋았던 시절의 미국은 이런 식으로 해외와 무역을 교류하면서 살지 않았다. 그리고 막 밀려 들어와 가지고 불법 이민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는 미국의 시민권을 받는 과정이 매우 엄격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정부의 정책이 관용적이고 다국적 기업이나 월가의 요구에 따라서 불법 이민들이 합법화되고 이러면서 저임금 구조가 되고 일자리는 전부 싼 데를 찾아서 해외로 나가버렸다. 이 극대화주의가 미국을 망치고 있다.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는 걸 갖다가 저렇게 반대하는 게 월가고 힐러리를 월가가 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양반 말대로요. 한마디로 이 트럼프가 그런 분노를 갖다가 이 사회적 약자에 전가하는 부분으로 잡고 있다고 하면 월가가 트럼프를 반대 안 하죠. 오히려 트럼프 같은 사람 하나만 고득이면 훨씬 쉽다고 생각하겠죠. 트럼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 중에는요. 미국의 기득권 사회의 시스템을 해체해서 부패 커넥션을 해체한다라는 말도 들어있는 겁니다. 이래서 잘못 해석을 하면 어설픈 한마디로 전문가가 대중을 호도하는데 한국에는 이런 대중에 대한 어설픈 전문가들의 호도가요. 제가 어디 뭐 방송국에 가서나 이래 대화를 해보면 대다수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요. 폭주 정치를 하는데 지지율이 91%입니다. 공산 반공과 휴전선을 5년 만에 일방적으로 철회해버렸습니다. 자, 지금 한 달 만에 죽여도 된다 해서 마약범 316명이 처형됐고요. 인권 법치 실종 우려가 나오지만 신드롬에 가까울 정도의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는 예상 밖으로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어서 중국, 미국 어디도 자극 안 하고 남중국 해 문제 등에 줄타기를 하고 있답니다. 사람이 그렇게 영 도라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한 사람 같아요. 자, 심야 미성년자 통행금지. 이거 잘한 겁니다. 필리핀 한번 가보세요. 젊은 여자애들이 온 술집이고 가서 그러다가 뭐 해외에서 온 건달들하고 임신하고 보통 사회 문제가 아니었죠. 필리핀 사회의 사생활 문제 말입니다. 음주 노래방 출입 금지까지 시켜버렸습니다. 가족 계획은 3자녀 제한 정책을 폐했습니다. 잘한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내전을 종결을 하겠다 해서 공산당 무슬림 반군과 내전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시작했는데 공산당이 아까 제가 앞에 말한 대로 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휴전을 갖다 깨버리고 다 없애버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앙집권형 어떤 정부 시스템, 마닐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쏠린 부분을 연방체제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지방에 가면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도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체포된 마약범이 4,386명, 자수가 14만 1,659명을 했답니다. 사사히 아까 말한 대로 316명이고요. 자, 6개월 안에 범죄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법절사 없이 이루어진 적결 처형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비판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가보고 살아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정말 방법이 없을 정도로 위에 기득권층들은 족벌체제를 구축해서 국가의 부를 대부분 다 가지고 썩었고 사회에 공무원, 관료, 경찰부터 성한 게 한 것 없이 몽땅 썩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군들이 판을 치고 마약이 판을 치고 또 피자가 전세계 도망자는 필리핀으로 다 갑니다. 총이 판을 치고 뭐 100만 원만 주면 사람 죽인다 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냥 뇌물을 줘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재진놈들 여기 다 몰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세계에 온 성매매하러 온 사람은 천국입니다. 이 필리핀이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 그렇게 안 되는지 안타깝습니다.